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0일 새벽 1시입니다. 민주당 전략공관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원욱이 어제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6월 1일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정다은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림으로써 언론에 보도가 되게 되었습니다. 정다은 위원은 저는 반대했지만 부족했다. 저는 전략공관위 위원직을 사퇴한다. 당원들의 목소리가 비대위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언론과 전화통화에서 공천 배제 사유는 대선 패배 책임과 같이 맨날 나온 그 이야기다. 그러면서 공천 배제 결정에 승복할 수 있겠나? 내일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걸 지켜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송 전 대표 측은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전략공천위원회의 경선 배제 방침을 전해 들었다. 이번 서울시장 공천에 대해 비대위가 현명한 결정을 하기 바란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사실상 포기하고 민주당을 파괴하는 자회행위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아마 이거 바꾸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송영길 전 대표보다 더 나은 후보를 내세워야 하는데 어제 오전에는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미리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사람이 거론되고 있는 사람으로는 정세균 전 총리, 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리고 이재명 후보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 전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현 서울시장의 지난 1년 동안의 이 리더십이 서울 시민들에게 상당한 안정감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납니다. 가상대결이지만은 오세훈 대 송영길, 오세훈 대 이낙연 이렇게 하면 상당한 차이로 모두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오세훈 시장이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전 후보와 붙이면 어떻게 될까? 그런 가상대결은 아직 본 적이 없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도 오세훈 시장이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지난 대선 때 개표 상황을 보면은 서울에서 정말 오랜만에 이 보수 정당 후보인 윤석열 씨가 한 5%포인트 정도의 차이로 이겼습니다. 비교적 골고루 이겼어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시민들의 마음을 지난 1년 동안 상당히 안정시킨 그런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서울시장을 2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3번째입니다. 첫 번째 4년 하고 두 번째는 하다가 급식 문제로 주민투표를 걸었다가 실패하면서 사퇴하고 몇 년 동안 쉬다가 작년에 다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3번째 하니까 서울시정에 대해서 상당히 노련한 감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무리를 별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전임 시장인 박원순 씨와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박원순 시장은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꼭 좌파 단체를 앞세우고 위선적이고 좀 쇼 같은 그런 행사를 이벤트를 많이 하고, 특히 저로서는 광화문이 저희 직장 부근에 있는데 서울시청 건물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 글자판 붙여놓은 걸 보면은 아주 짜증나기도 했습니다. 위선적이고 말장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서울시장이 바뀌니까 제일 마음 편한 게 광화문 주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되느냐 하면, 서울시장 선거는 오세훈 씨가 단연 유리하다고 본다면은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을 누가 차지하느냐는 거죠. 만약 국민의힘이 경기도지사의 선거에서도 이기고 인천시장 선거에서도 이기면 그건 압승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서울시의원 선거와 서울구청장 선거입니다. 특히 서울시의원이 지금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게 바뀌면은 오세훈 시장은 상당한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소신을 펴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4년 뒤 이제 서울시장 물러난 다음에 1년 있다가 바로 자기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정 관리가 가능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는 반면에 지금 민주당은 이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큰 전략적 실수를 했습니다. 즉 6월 1일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사람 찾아다니고 해야 되는데 난데없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이걸 밀어붙이다가 사방에서 지금 저항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반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얼마나 급하기에, 얼마나 지난 5년 동안 나쁜 짓을 했기에 그것을 덮기 위해서 지방선거도 젖혀놓고 여기에 매달리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워낙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 법안에 문법이 맞지 않는 문장이 있어가지고 어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그 문법 교정까지 봐주면서 이거는 안 된다고 비판을 했고, 대한변협은 개정안 전부를 반대한다고 하기도 하고, 천정배 전 민주당 법무장관까지 나와서 이거는 강경파가 주도하는 것이라고 맹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매달리고 있다가 지금 선거를 놓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 오세훈 서울시장하고는 붙지 않으려고 자꾸 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그럼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물론 서울시장 후보로 맞지 않죠. 우선 지역구가 인천 아닙니까? 또 인천시장을 했지 않습니까? 인천시장 한 사람이 서울시장 한다는 게 그게 어울립니까? 또 출신은 전라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금수완박이라는 여기에 올인 하면서 전략적 이 실수를 했는데, 바로 송영길 전 대표를 탈락시키는 그 일견 과감하게 보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내놓을 카드가 누구냐. 과연 오세훈과 대적할 만한 사람이냐. 여기에 아마 답이 저는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설마 이재명 후보가 나올까요? 이재명 전 후보가 나온다고 한들 치면 어떻게 됩니까? 치명상 받는 거죠. 그러나 그 게임 자체로는 아주 흥미진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노리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전 후보를 희생시키더라도 관심을 여기에 집중시켜가지고 다른 지방에서도 지금 침체하기 시작한 민주당 지지자들을 활성화시키겠다. 한국 정치는 워낙 드라마틱해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아주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